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치라인의 타일 기능을 활용해서 ALC 판넬 설계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일은 저희 고객님께서 작업하신 스케치업 파일이고요. 이렇게 똑같이 아치라인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원격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ALC 판넬 벽체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 위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치라인에선 타일 기능을 이용하는데요. 이 하나의 판넬이 하나의 타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개별 객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작업한 개별 객체를 아치라인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판넬은 이제 벽체마다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른 두 개의 객체로 나눠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ALC 350M과 그리고 ALC 350이라는 스케치업 파일을 각각 아치라인의 객체로 인식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러다가 작업창에 놓으시면 이렇게 이제 누워있는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데 일반 객체는 상관이 없고요. 이 타일링할 객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면상으로는 누워있는 게 이제 평면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제대로 배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의 객체를 가지고 오시고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우클릭해서 빠져나오시고 다시 한번 회전되어 있는 다른 객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누워있는 형태로 들어오고요. 이 상태에서 배치 버튼을 눌러주시고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시켜주세요.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이 객체는 우클릭해서 빠져나오시고 지금부터는 타일링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판넬 세트를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단 인테리어 탭의 타일링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속성창을 열어주시고 그 전에 먼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정면 부분에 이 판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구멍이 우측으로 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우측면에 있는 벽면 같은 경우에는 이 큰 구멍이 좌측으로 가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세트로 나눠서 생성을 하고 한번 부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인테리어의 타일링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속성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우선은 세트를 새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좌측 하단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세트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박스를 클릭해서 우측에 세트 창을 띄워 주시고요. 여기서 세로 버튼을 눌러서 지금 하나 세트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104 ALC R이라는 세트로 하나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 만들어 놓은 세트가 이제 연한 회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사용할 판넬로 변경을 해서 이 세트에다가 수정 버튼으로 덮어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가 아니라 그 판넬이 들어간 하나의 레이어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다면 삭제 버튼 눌러서 하나의 레이어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높이 기준을 정해 주시면 돼요. 기준 높이가 이제 바닥으로부터 얼마만큼 띄워져서 이제 이 타일을 배치하냐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닥에서 붙여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타일링이 이제 부착될 높이는 판넬의 객체의 높이인 2500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타일 보이기는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으시면 타일이 부착이 안 된 상태로 이제 3D에서 작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활성화를 이렇게 시켜준 상태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회색 타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판넬, ALC 판넬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세부 설정은 이 타일링 패턴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 타일링 패턴을 선택을 하시고 우선은 이 직사각형 형태의 타일이 아니라 저희가 가져온 객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직사각형이 아닌 사용자 정의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지금 바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상단에 검색창에서 판넬의 이름을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5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350을 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350M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 중앙 부분에는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판넬의 프로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질은 여기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에서 주어진 행과 열에서 열의 수를 0으로 두시고 행의 수를 1로 두시면 돼요. 1. 그리고 갱신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이제 판넬 객체가 배치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타일 줄룸 같은 경우에는 이 판넬과 이 판넬 사이에 간격을 입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mm로 되어 있는데 요 지금 질문자님은 딱딱 붙여서 배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2mm가 아니라 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벽체하고 요 정도 이제 이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타일링 패턴으로 들어가서 여기 바닥과 슬래브 사이에 간격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기본 값이 한 5mm 정도 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로 입력해서 벽에 딱 붙여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5mm 이동하니까 벽면에 딱 붙은 형태로 배치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게 지금 수정이 다 됐기 때문에 얘를 아까 처음에 만들어 놓은 세트 이름 위에다가 수정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0104 ALC R이라는 스타일에 덮어 쓸까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판넬을 기준으로 우측에 구멍이 더 큰 세트는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면에 보이는 벽체 같은 경우에는 큰 구멍이, 객체의 큰 구멍이 좌측으로 가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스타일 하나 더 만들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상단 인테리어 탭에 타일링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속성창을 열어주시고요. 기존의 세트가 이렇게 보여지면 세트 창을 열어서 요 지금 방금 만들어 놓은 세트에 세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속성이 동일하게 복사된 스타일이 하나 더 생성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세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0104 ALC R이 아니라 L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큰 구멍을 기준으로 제가 방향을 이름에 넣어서 이렇게 구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새로 이렇게 ALC L이라는 세트가 생성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모든 조건 값은 동일한데 이 객체의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이 객체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타일링 패턴에 다시 한번 세부 설정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객체 선택에 350 M은 아까 사용했던 객체고요. 그냥 350을 사용할게요. 그냥 350을 선택하시면 여기 큰 구멍이 이렇게 좌측으로 보여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요거 타일과 벽 슬라브 사이의 간격은 요건 이제 계속 기본 값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설정창을 여셨을 때는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 꺼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기본 값이 5mm 떠 있었기 때문에 벽에 붙이시려면 -5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설정 값을 방금 만들어 놓은 스타일의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수정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트가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인테리어 탭에 타일링을 선택을 하고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ALC L과 그리고 ALC R이라는 세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아치라인에서 사용하는 타일 기능 같은 경우에는 벽이 인식되어야만 타일의 기능이 작동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요 만들어 주신 파일은 따로 이제 요 판넬이 아니라 다른 벽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요 벽체의 두께를 최소한 얇게 하고 그리고 3D상에 안 보이게 편법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이제 가이드라인 그 벽체를 따라서 이제 타일링 하는 작업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체 작업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벽체는 상단 빌딩의 벽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속성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거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벽체의 두께를 최대한 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평면도에서도 그리고 3D에서도 이제 티가 안 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총 두께를 1mm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벽체의 높이는 그
판넬, ALC 판넬의 높이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500을 입력을 하시고요. 판넬의 높이만큼의 높이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 3D상에서도 이제 요 1mm라도 재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다른 벽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마감면 내부, 외부, 그리고 중간 적층 부분의 재질을 모두 안 보이는 유리 재질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변경하실 때는 선택하고 라이브러리에서 전체 카테고리에서 이름을 검색하거나 카테고리로 이동을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 면에 모두 재질을 유리 26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보시게 되면은 2D에서 타일링 표현을 지금 감춘선으로 해놨어요. 이 감춘선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벽체를 그리면 이게 기본값으로는 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체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타일링 작업을 하게 되면은 3D에서는 내가 작업한 이제 타일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2D 작업창에서는 타일에 이제 이런 단면 형태들이 보여지지 않으실 거예요. 평면 형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2D에서도 표현하실 때에는 2D에서 타일링 표현을 끄기가 아니라 감춘선으로 해주시면은 타일의 형태 그대로 이제 2D 작업창에서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한번 벽체를 그린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타일링 스타일 그 ALC 판넬 스타일을 한번 벽면에다가 붙여보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벽체 설정을 지금 했기 때문에 다시 평면도를 켜주시고 여기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도면이 없기 때문에 이 작업해주신 스케치업 파일에 라인을 따서 벽체를 그리고 이제 판넬을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벽체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단 빌딩의 벽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 정면 부분과 그리고 우측면 부분의 벽체만 구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부분의 벽체를 그리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시작점을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기준점을 F5 버튼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면서 지금 설치될 이 판넬과 중첩되지 않도록 이 벽체의 바깥선을 기준으로 벽체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어서 우측면의 벽체도 끝점을 찍어서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요 객체하고 그리고 벽하고 다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객체는 선택을 해서 우클릭을 해서 옆에 두고 비교해 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벽체에다가 이렇게 판넬을 부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정면에 사용할 스타일은 판넬을 기준으로 우측에 큰 구멍이 있기 때문에 ALC R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단 인테리어에 타일링을 선택을 해주시고 ALC R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3D에서 작업을 할게요. 3D에서 이 벽면, 바깥 벽면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세트를 바꿔서 ALC L을 선택을 해주시고 우측면 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세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벽체를 구성을 하다 보면은 이제 벽체가 생성되는 라인에 따라서 이 판넬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코너 부분 같은 곳은 이렇게 정리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지금 도면을 보면 우측면이 이 부분을 더 차지하고 있죠. 코너 부분을. 그래서 우측면 벽체를 늘려주시면 돼요. 선택을 해주시고 끝점 마커를 선택하신 다음에 길이 변경으로 이렇게 늘려주시게 되면은 동일한 형태의 이렇게 생성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코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우측면에 이 판넬은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큰 구멍이 나여 있는데 이 코너 부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치되는 이 판넬 같은 경우에는 큰 구멍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 마지막 판넬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하나의 타일만 변경하는 방법도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코너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판넬만
회전시킨 개체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3D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부분에 이 개체만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건 스케치업 파일을 조금 옆으로 더 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코너 부분에 타일을 우클릭 하시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선택한 타일 변경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해당 우클릭한 타일 그리고 판넬이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으로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타일링 수정창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체를 정면에 사용했던 판넬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프로파일 수정하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수정하기를 활성화 시켜 주시게 되면은 요 개체 선택이라는 박스가 활성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개체 선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서 사용했던 350이라는 스타일, 그러니까 개체가 아니라 정면에서 사용했던 350M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검색을 하고 350M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방향이, 구멍이 변경이 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주신 완성된 파일하고도 동일하게 판넬의 방향이 배치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넬 스타일 작업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부터는 이 정면에 보이는 창문과 상인방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상인방 자체가 창문 설정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창문 설정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빌딩에 여기에 창문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속성창을 열어주시고요. 이 창문의 종류는 이 하단에 이름을 클릭해서 원하는 창문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중 슬라이딩 창을 선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만 변경을 하고 바로 상인방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너비 1200에 높이 1200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께는 요 판넬의 두께인 350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350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다른 교육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고 바로 이제 상인방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박이 세부사항 탭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스크롤을 내리시면은 중앙쯤에 이 상인방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 이제 텍스트는 무시하고 이제 사이즈만 입력을 해서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상인방의 너비는 평면에서 봤을 때의 상인방의 두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판넬의 두께인 350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인방의 높이는 정면에서 봤을 때 상인방의 두께이기 때문에 얘는 350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긴 고리가 있음 상인방의 오른쪽 돌출부는 이거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 창문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돌출해서 추가적으로 상인방을 배치할 건지 입력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600 정도로 양옆으로 늘려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판에서의 상인방은 요 창문 윗부분으로부터 얼마만큼 띄워서 이제 상인방을 배치할 건지 입력하시는 곳이고요. 저는 바로 붙여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값을 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3D에서 볼 수 있는 상인방이라고 해서 이거를 비활성화 시키면은 작업을 해도 3D에서 표현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한번 창문을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창문 배치하기 이쯤에 선택을 하고 위치를 이렇게 맞춰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이 되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인방이 이제 벽체를 기준으로 뒤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거 설정 다시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우클릭해서 속성창에 붙박이 및 세부 사항에 쭉 내려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후방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 벽면 뒤로 변경을 하고 다시 확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에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창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마이너스 350을 줬었는데 0을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창문이 알맞게 배치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본 파일하고 비교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해도 지금 한 영상이 2-30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